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영상 올려야 될 시점에 열흘 전에 저희 자폐 아이가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또 와이프는 부재 중이고 저 혼자 아이 둘 태케하면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주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아이, 자기 표현이 부족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럴 때 너무 난감해요.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동안 아이를 키워왔던 그 상식선에서 아이를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열 내리는 약을, 해열제를 계속 두 종류를 돌아가면서 먹이고, 또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을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음식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빠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데 안 먹고 거부하고. 근데 놀랍게도 지난 열흘 그동안에 아이가 10파운드니까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5kg 정도. 몸무게 한국 킬로그램으로 5kg 정도 빠졌고. 그러면서 사실 아이가 아프면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이가 먹는 거는 이렇게 거부를 해요. 먹는 걸 그렇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아프기 전과 아프고 난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또 애가 좀 키도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그 상동행동 같은 것도 줄어들고,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좋은 거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제 근황을, 지난 익스큐즈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영상을 못 올린 거에 대한 익스큐즈였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요, 이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곧 15살이 되니까 트랜지션 투 어덜트후드를 준비해야 된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언젠가 몇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덜트후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해서, 얘가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된다는 건 또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 지금 아파서 약간의 아이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변화인가? 사회적 변화인가? 그렇다면 이 변화에 나는 기대하는 게 뭔가? 나는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학교 다닐 때 사실 고민이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도 주법이 틀리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 복지 이런 것도 또 주마다 다 틀리고, 또 카운티별로, 카운티라고, 그러니까 주를 한 나라로 봤을 때 카운티는 도의 개념이에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라는 걸 한 나라로 봤을 때 카운티는 도 개념인데, 그 카운티마다 주는, 지방 정부에서 주는 베네핏도 다 다르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학교 선택을 고민하면서, 여기는 시설이 이래, 여기는 학교 스태프가 이래, 여기는 교육부가 이래,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꾸 기대감을 갖고 학교로 바꾸고, 또 바꿔보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원에 대해서도 자꾸, 장애아를 가진 것 때문에 자꾸 내 거를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싸워서 다퉈서, 물론 이건 저의 권리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었던 건데, 그건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개 그 테라피들 중에 제가 억지로 싸워서 얻어내서, 그래서 extend out. 걔네들은 아이를 내보내겠다 그랬는데 아빠니까 말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족한 아이를 위해서 싸워서 쟁취해서 원코로 한 분기를 익스텐드 해놓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이밸류에이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면 끝나면 또 싸워야 되나,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들이 킥아웃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 다른 데로 옮긴 다음에 난 거기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러니까 다른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냈거나 커뮤니티에 소속되었을 때 우리 애가 얻을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물론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를 지금 사실은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장애를 해가지고 이제 어덜트후드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18살이면 트랜지션 해서 어덜트로 가야 되고, 8살이 되면 후견인을 지정해야 되고, 후견인이 지정이 안 되면 이 친구는 이 친구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큰애가 비장애 아이기 때문에 큰애한테는 그거를 넘겨줬어요. 18살이 되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관여하려고 하죠. 대학 가는 것부터 대학 졸업, 직장에 가는 거, 결혼해 가는 것까지. 근데 아이의 진정한 인격적인 거를 존중해 준다면 아이의 선택까지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큰애한테는 그런 조건을, 자유로움을 줬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 큰애는 18살 되면 자기가 나가서 스스로 삶을 매니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너 아이한테 쓸데없는 거,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거를 사는 걸 선택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걸 다 사면 나중에는 브로크 되거든요. 파산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걸 사지 않고 갖고 싶은 것만 샀을 경우. 근데 또 탑법에도 필요한 것도 사야 돼. anyway,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아이, 둘째 아이, 자폐 아이들인 걸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얻어내야 되고 또 싸워줘야 되고. 저는 싸우는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과 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열흘 동안, 아이가 아프는 기간 동안 퀘션 마크였어요. 그동안 수없이 싸웠습니다. 의사들하고도 싸워보고, 빨리 안 해준다고, 진단서 같은 거 빨리 보면서 안 보내준다고 싸워보기도 하고, 오직하면 쫓아가서 닥달도 하고 달라 그러기도 하고, 테라피스트라고 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왜 그 자리에 하냐고, 제 마음대로. 왜냐하면 아이의 인생과 아이의 치료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안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려요. 그리고 지금은 내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피크업을 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줄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특별히 테라피스트들이, 비헤비어 테라피스트들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의 페이첵을 한번 전국 규모의 평균 샐러리를 본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이 잘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페이첵이 이너프하지 않아요. 평균 샐러리가 4만 불 정도래요, 미국이. RBT. 적다면 적은 거예요.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 대학 졸업 나온 사람들이 한 3만 불에서 보통 세 후에요.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벌고, 미국도요. 첫 직장에 나오면. 4만 불이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죠. 왜 이게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폐들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렵고, 어떤 애는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애는 언어 장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인지 장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애들을 행동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맞게 테라피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해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치료사인데 4만 불은 굉장히 박한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못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 닥달같이 전화해서 바꿔줘. 일반 회사 같으면 적은 연봉이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회사 바꾸지 뭐. 근데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은 지금 한 5년째 같은 회사에, 한 친구는 지금 5년째 저희 집으로 와요. 그 친구가 성장하는 것도 봤고 저희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같이 봤고 둘이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RBT 그 친구가 거의 초보 때 우리 집에 와서 실수한 적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항상 슈퍼바이징이 필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원하면 누군가 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주지 않고 일을 줘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못한다고 회사에다 바꿔달라고 그러고, 근데 바꿔달라고 했을 때 회사가 흔쾌히 하면 누군가는 그 초보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요즘 요 며칠 새 계속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덜트후드로 들어가서 그럼 나는 또 사회에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사실 딱히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지역 사회복지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또 아이가 뭐 할 수 있다면 이제 연방 정부죠. 미국은 페더럴에다가 SSDI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걔가 그거 받고 사는 거죠. 사실 적지는 않은데요. 비장애인들이 그 돈 갖고는 못 살아요. 이분 한 사람이 장애든 비장애인 그 돈 갖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 시설에 들어가면요, 그 SCI도 같이 들어가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부모가 자기 돈을 더 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잠깐 영상이 고르지 못한 거. 제가 병원 어포인트먼이 있는데 병원에서 오늘 확인 전화를 받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나가면 또 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요구해야 될 거를 또 셀피시하게 또 이기적으로 또 싸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보낼 때도 그랬고, 또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뭐 한가 할 때마다 굉장히 불만이 있고 앵거가 있었어요. 우리 애가 못하는 거, 못 가질까봐, 못 얻을까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카운다운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이스하게 어프로치도 해보고 또 어그레시브하게 어프로치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 아이들을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프리빌리지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사는 사회, 저는 비장애자 제가 사는 사회에서는 나 나름대로 바쁘고 나 나름대로 이기주의고 나 나름대로 그래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들여다라 봐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정당하면서도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장애를 키우니까 정당하게 요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구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장애우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장애인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 베네핏을 갖고 와야 되는지. 있는 건데 걔네들이 안 주는 거면 갖고 와야 되죠.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테라피라든가 학교의 세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서 계속 싸워서 쟁취하고,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해보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없는 걸 안 주는 것과 있는데 안 주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셀피시했나, 이기적이었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얼마까지 싸워줄 수 있을까? 나는 또 얼마까지 그들과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기적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학교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라면 뭘 자르고 뭘 갖고 와야 되고. 미국은 이 시스템이 되게 이상한데요. 저도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학생당 하루에 50몇 불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가 주정부로 받은 돈이 학생 한 명당 50몇 불 하루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30불 기준으로 해서 1,500불 받는 건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등등.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변호사까지 사가면서 쟁취하는 게 맞는가, 내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내 아이만 얻었으니까 괜찮아, 다른 것들은 다 생각 안 해도 되는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싸워서 요구하고 쟁취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애인연합이 많이 욕을 먹던데, 그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 편의성 제공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그런 건 싸워야죠. 근데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한다든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그쪽 상대방이 해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거요. 휠체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은 모든 스쿨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다 달려 있고요. 또 버스에는 버스가 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또 운전사는 장애 휠체어가 있을 때 누가 돕든 안 돕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 같이 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전거 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서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양해를 했을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굿사마리탄들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싸워야 되지?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모르는 머니풀이 어디 있을 텐데, 거기에 쌓여 있는데 안 쓰는 거면 싸워서 찾아와야 되겠지만, 이미 바닥이 난 풀이라면 그걸 끝까지 요구해야 되는가. 사실 모르죠. 싸워보기 전까지 잘 모르는 일이긴 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사회에 진출할 나이, 사회에 가서 이제 학교가를 벗어나서 부모의 도움은 받겠지만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회에 기대하는 거는 이기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가, 사회와 어울려서 우리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무언가를 기대해야 되는가. 요즘 고민에 빠진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